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40장 인수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격 취운, 즉위, 인격 소성 지국, 분위 배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즉 인수격으로서 이루어진 격국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것하고 이제 배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살펴보면 인수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인수격이 정관으로 성격되었는지 편관으로 성격되었는지 재성으로 성격이 되었는지 또는 식상으로 성격이 되었는지 비겁으로 성격이 되었는지 구분해서 그 용신과 상신 그리고 기신과 태가 불급 등을 배합하여 희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격 그럼 단순하게 뭐 관인상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배합에 따라서 그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 인수, 용관자, 관노, 임중, 재운, 반길, 그 다음에 상식, 지방, 여기, 최이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인수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것은 정관이 노출되고 인수가 무겁다면 그러니까는 인수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해서 성격이 되었다면 이 소리죠. 그러니까 관인상생격, 인수본관이죠. 이런 식으로 격이 성격된 경우에 이제는 그 인수격에서 정관이 노출되고 또 인수가 무겁다면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그쵸? 인수가 무겁다면 재성우는 도리어 길하다 그랬어요. 재운 반길 그리고 상식지방 그러니까 식상의 방향 역시 또한 뭐라고요? 가장 최이 가장 이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수격에서 정관을 용신으로 해서 격이 성격되었는데 정관이 천간으로 노출되고 인성이 무겁다면 오히려 재성운이 도리어 길하다. 그러니까 인수가 무겁고 정관이 나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인수가 많으니까 무거우니까 정관이 설기되겠죠. 설기되다 못해서 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너무 무겁고 정관이 드러나 있는 경우 정관이 인성으로 다 설기돼서 이때 이제 중하의 그 균형이 무너지니 이럴 때는 운에서 재성운이 와서 무거운 인성은 덜어내주고 가벼운 정관은 재생관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이 재성으로 인해서 좋은 운으로 이제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재성이 곧 사주 전체를 균형을 잡아주는 상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성운이 이제 도리어 이제 길하다고 하고 그리고 저기 인성이 무겁고 저는 정관이 투관된 경우에는 저는 일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정관은 약한 건 사실이고 대신에 인성이 왕하니까 인성이 일간을 생하겠죠. 그럼 일간을 생하니까 일간이 저는 신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신강하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식상운을 만나면 일간이 인성으로 신강한 일간이 이렇게 식상으로 설계돼서 이 또한 이로운 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 자, 인수격이 정관을 쓰는 경우 인수가 무거운데 정관이 드러나면 왕성한 인수의 정관이 설기되니 무거운 인성을 덜어내고 정관을 생화해주는 재성운은 좋은 운이다. 이로운 운이다. 그리고 만약 식상운을 만나면은 인성격이라 하더라도 정관이 나와 있더라도 인성이 왕성한 경우에는 식상이 인성에 의해서 이미 재화되고 왕성한 인성으로부터 일간도 왕성해진 식상운으로 해서 이렇게 중화를 이루는 식상운 또한 운에서 만나는 것은 이로운 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와서 천간에 드러난 정관을 혹시 이제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정관을 극하지 못하죠. 식상이. 그렇죠. 이미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폐인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정관대로 쓸 수 있고 신앙한 일간이 인성으로 왕한 일간을 식상으로 설기되는 운이기 때문에 식상운도 이롭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고 막 복잡해져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자평진전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것을 설명할 때 격이 암장되어 있을 때 격이 투관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지 않아서 문장 전체를 읽고 그것을 판단해서 유추해서 판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경우에는 격이 천간으로 투관된 경우인지 암장된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예문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내가 이해를 해놔야 자평진전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을. 그래서 그것이 좀 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5년생 인수격의 정관을 쓰는 사주인데요. 25세 경자년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4대운이고요. 을해, 경진, 갑신, 신미.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진월에 출생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진으로 이렇게 가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축미토는 우선 삼합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을계무가 투관되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을목이 투관되어 있는데 을목은 이렇게 이제 합으로 묶여서 합으로 묶였고 또한 을목은 비경겁제 양인이 되기 때문에 격으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는 개수는 투관된 게 없고 그렇죠? 그리고 본기 또한 투관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진으로서 이것은 이제는 격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신진으로 진중의 개수로서 격을 삼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이제는 정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격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인격의 신금, 시간의 신금, 정관을 순용으로 해서 정관을 쓰는 사주이다. 그래서 정인격의 정관 용신을 쓰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수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인수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정관이 노출되고 인수가 무겁다면
재운이 도리어 길하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지금 그런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간목일간이 신자진 수국으로 인성이 일단은 인성격인데 연지에 이렇게 해수가 있으니 인성이 금생수로 왕하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는 묶여서 작동을 못하지만 일단 정관이 드러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성운이 오히려 이제 길하다고 했는데 이사주에서는 지금 신진으로 되어 있지만 인성이 지금 이 해수가 이렇게 해미로다, 이건 또 이렇게 가압을 이루고 있어서 이건 오히려 일간이 강한 거죠. 그래서 신진의 개수로다가 인성을 삼았지만 이 정관을 쓰는 거이지만 그 인성이 꼭 왕하다고 하기는 조금 좀 곤란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제 경자년에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경자년이면 천간으로는 칠살운이고, 그쵸? 지지로는 인성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게 왔는데, 이것은 지금 강하게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신진이 가압이 됐는데 이 왕지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신자진에서 왕지운이 와서 완전히 이제는 그래도 정인격이 지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격운이라는 거죠. 왕지에 격운이 와서 신자진 전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천간에 경금에 칠살운이 왔지만 어차피 쟁합으로다가 여기는 묶이고 그냥 정관은 그대로 써서 관인상생으로 성격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재성운이 와서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식상운이 와서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예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꼭 이렇게 그 사주가 인성이 왕하고 정관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재성운이나 식상운이 왔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압으로서 격국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왕지가 들어와서 격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관사론잡으로 오늘 들어왔는데 이것을 원국에서 투합 쟁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결해서 다시 정관을 청하게 만든 이런 운도 이렇게 좋은 운이라는 예문으로 제가 이 예문을 여기다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일지 신금과 신진 회합을 하니 신중 개수를 써서 정인격인데, 사주에서 간살 혼잡이었으나 연간의 을목 양인과 월간의 경금 칠살이 합하여 시간의 신금 정관이 맑아져서 정인격이 정관으로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24대운에 개미에 정인이 투간되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이제 투간된 것 자체가 이 대운이 24대운이 좋은 대운인 거죠. 그 다음에 22년에 경자년에 자수가 신자진 왕지로 수국을 이루니 경자년에 관살 혼잡이 제야되는 운의 작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격국이 이게 지지로는 개수 천간으로 대운에서 개수가 떠 있었지만 지지에서 신진이 있던 것이 세운에서 자수까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에 대운 개수까지 해서 격국이 완벽하게 세워진 것이 이 사주에선 더 아주 중요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은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는 사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런 운이 최고로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간살혼잡이 또 운에서 왔지만은 이것도 해결되고 또 전압이 이루어지고 대운에서 또 격대운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공무원 5급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즉 관인상생이 되는 운에 합격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인성격의 정관으로 성격된 사주에서 꼭 재성운이나 식상운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원국에서 부족한 격운이나 문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운에서도 이렇게 좋은 운으로서 이렇게 뭔가 고시성 시험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20년 경자년에 자수가 신자진 왕지로 수국을 이루니 경자년에 이제는 수국을 이루어서 그렇죠? 수국을 이루어서 격국이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경자년에는 관사론잡이 재화되는 운의 작용으로 국가 공무원 5급에 합격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용관이 병대 상식 운이 관왕 인수지양 그 다음에 상식 위에 봉살 불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정관을 쓰는데 식상을 나란히 대하고 있다면 그렇죠? 운은 관이 왕하거나 인수운으로 향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상운은 해롭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칠사운을 만나는 것은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정인격이 왕성한 정관을 쓰는 격국에서 식상을 대하고 있는 경우 정인격이 왕성한 정관을 쓰고 있는데 식상을 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성이 왕성하면 인수운을 기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관을 설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왕성한 정관을 인성이 설화하고 식상을 제어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그러나 식상운은 약한 일간을 설기하니 흉하지만 칠사로는 상관합살이나 식신제살이 되어 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상운은 약한 일간을 설계하니까 흉하다. 왜냐하면 정인격이 왕성한 정관을 쓰는 격국이니까 그런데다 이제 식상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은 일간의 설계가 심하기 때문에 좀 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칠살운을 만나게 되면 식상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일단 식상에 의해서 재화되기 때문에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8년생 정인격의 정관용신을 쓰고 있는데 식신을 대하고 있는 사주예요. 이민년에 5급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자, 여자 5대운이고요. 무인, 을묘, 병인, 계사. 자, 병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했는데 을묘월이기 때문에 인성이 천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격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경우하고 드러나지 않은 경우하고 기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왕지를 기준으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왕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묘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반국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은 인성 혼잡으로 보지 않고 일단 이 정인이라는 것으로다가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인격이 왕성한 경우죠. 그럼 이거는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딱 맞는 문장이네요. 인성이 왕성하고 관성이 드러난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드러난 경우 드러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식신을 대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성이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무기합은 멀어도 되지도 않고 합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개수를 토국수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성이 중간에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격의 정관을 쓰는 그런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냐면 이민년은 칠사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칠사론은 꺼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주 해설을 보면 자, 병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월간으로 을목이 투간되어서 정인격인데 시간의 개수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연관의 무토식신이 정관과 함께 드러났다. 그쵸? 그리고 25대운 임자대운과 22년 이민년 칠사론의 관사론잡이 되는데 연관의 무토식신이 칠사를 제화하여 5급 행정고등고시 합격한 사주이다. 이것이 운살불기로 칠사론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또 얘기하지만 자평진전 단순하면서도 되게 어렵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매력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알지 못하면 헷갈려서 공부하다가 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만 뚜렷하게 내가 기초 공부가 뚜렷하게 잘 돼 있어서 기준만 정확하게 서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만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면 되니까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1부, 2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이, 용, 상식, 재운, 반길, 상식, 영리, 약행, 관운, 반견, 기재, 사룬, 즉, 반능, 위, 복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격의 식상을 쓰면 그죠? 인수격에서 식상을 쓴다는 것은 인비식사주죠. 인비식사주.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식상으로 나가는 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주에서는 재우는 도리어 길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요것도 참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참 그렇습니다. 자, 인수격이 예, 일간을 생하느냐 안 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수가 일간을 완전히 생하고 그 다음에 식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인비식 사주인데 인비식이나 인겁식 사주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재성운이 좋다는 거예요. 재성운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겁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함부로 인성을 다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재성이 일단은 이거는 인수격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인불회가 이미 돼서 오는 거예요. 천간으로 재성운이 온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 비겁은 이미 이 식상을 생하고 있고 식상이 결국은 재성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비식사주나 인겁식사주에서 재성을 본다는 것은 매우 길한 운인 거죠. 재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재인불회예요. 그렇죠? 재인불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성이 좋은 운인데 이것을 까딱 문장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인수격이 이렇게 식상을 대하고 있는데 식상이 결국 재성을 생해서 재성이 제극이 나면 결국은 인수격이 이렇게 파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비식사주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인비식사주 또는 인하식사주 이런 경우는 일간이 비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미 재성이 재화된 상태고 그 다음에 천간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재인불회가 이미 되어서 그냥 인비식으로 식상으로만 나와 있으면 그냥 내 재능만 쓰는 거예요.
내 재능만 쓰는 사주는 내 재능을 파는 거거든요. 재능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가갖고 전문직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재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스스로 결과를 얻어내는 거에는 불리해요. 그렇죠? 하지만 인비식, 인하식 사주가 식상을 쓰는데 재성까지 있거나 재성운을 만나는 대운에서는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 있고 없고가 그 진로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성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음, 직장인으로서 내 재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내 몸값을 높여서 월급을 받는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재성까지 있으면 내가 일간이 근황하거나 인하식으로 인비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해도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이 용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격의 식상을 쓴다는 것은 인비식이나 인하식 사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운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제극인이 아니고 도리어 길하다. 재운은. 그리고 식상운 역시 이익이 있다는 거죠. 역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식상 자체가 상신이니까 상신운이 온 거예요. 인비식 사주니까 인하식 인비식 사주니까 그래서 식상운이 오히려 좋은 거죠. 그 식상운이 상신운이니까 내가 이로운 환경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운을 만난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운이라고 한 거고요. 다음에 만약에 관운으로 행하게 되면 이것은 도리어 뭐 한다고요? 재앙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재앙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는 인비식 사주니까 인성은 암장되어 있고 그렇죠? 일간이 있고 비겁이 있고 식상을 이렇게 쓰는데 정관운이 오게 되면 이거는 식정관 합이나 상관경관이 되는 거니까 식정관 합의되면 식신을 못 쓰는 거고 인비식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상신이 묶인 거고 상관경관돼도 크게 흉한 일이 생겨서 건강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또는 관제구설 이런 걸로 휘말리기 때문에 재앙을 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재앙을 보고 그 다음에 칠사루는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복이 예, 된다. 칠사로는. 왜냐하면 식상이 있기 때문에 예, 인비식사주에서 인성은 지지에 있고 식상이 비겁을 통해서 이렇게 인성의 생활을 받아서 식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관호는 흉하지만 칠사로는 오는 쪽 뭐예요? 식상이 다 재화시키니까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그렇죠. 자기의 재능을 써서 능력이 인정받는 운이죠. 살을 제한 거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는 운이 되는 거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죠. 내가 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내 능력을 쓰고 그것을 저는 증명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리 잠재되어 있는 데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런 어떤 운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영웅호걸이라도 그냥 품고 살다가 그냥 운을 한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흉운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흉운이. 그렇죠? 흉운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주 원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흉운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겁재운에 진급하고 상관운에 진급하고 그쵸? 칠살운에 뭐 명예가 얻어지고 그쵸? 뭐 겁재운에 또 뭐 인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흉운에 오히려 크게 발전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인수격에서 식상을 쓰는 것은 인성으로 왕성한 일간을 설화하기 위해서 쓰거나 사주 구성에 따라서 편인투식으로 성격된 경우이다. 편인격에 식신이 투관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편인투식은 편인격이 암장된 경우이니 천간으로 드러난 식신이 재성을 만나면 매우 형통하다. 그러나 정관우는 상관경관으로 재앙이 되어서 흉하고 칠사루는 식상으로부터 제복되고 살이 인성을 돕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다. 이제 아래 예문은 인비식으로 성격된 사주의 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91년생 정인격이 상관을 대하고 있는 사주예요. 31세에 경자년에 5급 행정고등공시에 합격했고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이대운이고 자, 신미, 무술, 무오, 신사예요. 자, 무토일간이 수월에 태어났어요. 비견 원령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가 투관했어도 격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삼합을 보니까 오술 삼합이 되었고 더구나 정합까지 투관해서 이것은 정인격입니다. 그렇죠? 자, 정인격이 비견을 만나서 인비식 사주가 됐어요. 연간의 식신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비식 사주인 거죠. 인비식 사주가 되었는데 경자년을 만났죠. 그래서 경자년을 만났다는 것은 천간으로는 식신운이고 그렇죠? 식신운이고 지지로는 재성운을 만난 거죠. 그래서 식재운을 만났는데 인성은 천간에 있으니까 재성 자술은 지지로 온 거죠. 지지로 오고 그 다음에 식상운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은 오히려 이 많은 이렇게 왕한 무오의 그 다음에 오술의 미토까지 그 다음에 이 무토가 너무 왕하죠. 비견도 갖고 있고 사화의 록, 양인, 근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이가 너무 왕한 거예요. 비견에다 인성까지. 그랬을 때 이 경금이 큰 식신이 와서 딱 설계까지 해주니까 이 사주가 운이 그때 좋은 운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수월에 출생하여 일지 오화와 옷을 해합을 하고 시간의 정화가 투관되어 정인격이다. 자, 정인격이 인비식상으로 성격되었다. 31세 경자년에는 을미 정관대운에서 평관 갑오대운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대운이 이미 관살운이었던 거죠. 그쵸? 관살운인데 이때는 을목 간목대운이 관살운이 다 인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목생화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관인상생의 인비식으로 나가고 살인상생의 인비식으로 나가는 운이었던 거죠. 그쵸? 대운에서는. 근데 세운에서는 그 식신과 재성운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향하고 경자년 세운은 천간으로 식신운이고 지지로는 재성운을 만나서 5급 행정고등고시 합격했다. 이것이 재운, 반길, 상식, 그쵸? 영리로 재운은 도리어 길하고 식상운 역시 이롭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인용 7살, 운이 상식, 신왕지방, 역위, 미지, 일견 재향, 기흉 입지.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인수격의 7살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인수격이 7살이 용신이라는 거죠. 인수격이 7살이 용신이면 운은 식상운으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식상운은 하나 해롭지가 않죠. 인성격에 인성이 천간으로 투관했거나 암장된 인성격이든 간에 칠사를 써서 살인상생으로 성격된 경우에 식상운은
일간도 왕성한 일간을 식상운으로 설계시켜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는 칠사를 식상이 시켜서도 좋고 그래서 이 식상운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본신이 왕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역시 아름다운 터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겁으로다 근황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칠사를 쓰고 있고 칠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신이 왕한 방향으로 가는 거 역시 운이 그렇게 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야 재운으로 그렇죠? 재성의 고향을 보게 되면 재성의 고향을 보게 되면 바로 즉시 그쵸? 그 흉암을 즉시 흉암에 이르게 된다. 그쵸? 고향을 보면 그 흉이 즉시 이른다. 그 흉이 바로 곧 즉시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는 인성격에 칠사를 쓰고 있는데 암장되어 있고 인성이 암장되어 있고 천간에 칠살이 있는데 재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는 재생살이 되어서 일간을 극할 수도 있고요. 혹여 인성이 투간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재성이 오게 되면은 물론 재생살 살인상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렇게 암장되어 있을 경우에 재생살은 좀 흉하다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경살이 겸 대상식 운이 신왕 인수지방 그 다음에 상식 영리 운관우제 봉관우제 그 다음에 개불길야 그랬습니다. 만약에 살을 용신으로 하고 만약에 칠사를 쓰는데 이때 식상을 보조로 대하고 있으면 운에서는 신앙한 인수의 방향을 기뻐한다. 그리고 식상 역시 아름답고 그렇죠. 식상 또한 아름답다. 그리고 정관을 만나거나 재성을 만나면 모두 길하지 않다. 불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 길어서 번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격에서 칠사를 쓰게 되면 운에서는 식상을 기뻐하고 인수격에 칠사를 쓰는 경우에는 운에서는 식상을 기뻐한다. 그렇죠? 살인상생으로 일간이 강할 때 운에서 식상을 만나면 설기되니까 기뻐한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또 신앙한 방향으로 가면 또한 아름다운 터전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한 일간은 비겁을 지지로 오는 비겁운을 로강지의 운으로 가는 것 역시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지지에 있고 칠사를 쓰는 경우라면 운에서 지지로 비겁운으로 신앙한 운으로 가서 그쵸 이렇게 가야만이 이 칠사를 쓰더라도 왕한 칠사를 쓰더라도 이제 쓰게 되더라도 운에서 비겁으로 일간이 왕성한 운으로 가면은 이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성의 고향을 보면 그 흉이 즉시에 이른다. 즉시 이른다. 그 흉이 곧바로 이른다. 그렇죠? 그 흉이 곧바로 이른다. 이렇게 즉시보다는 곧바로 이른다. 문장이 좀 이상하니까 곧바로 그 흉이 곧바로 이른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성이 이렇게 지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칠살은 천간에 있고 그러면 지지로 오는 재성을 만나면 제극인이 되니까
제극이 되니까 이 칠살은 어떻게 돼요? 인성으로 생하지 않고 바로 일간을 치겠죠. 그렇죠? 인성이 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살은 강해지고 이러니 예, 흉에 곧바로 흉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재성의 고향을 만난 거니까. 암장되어 있는 인성격에서 지지로 오는 재성운, 그렇죠? 고향이니까 이게 지지에서 제극이 돼버리면 칠살은 그냥 일간을 바로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곧바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칠사를 쓰는데 식상을 보조로 대하고 있으면 이러면 좋죠. 만약에 칠사를 쓰는데 정말 칠사를 쓰는데 암장되어 있는 인성격에서 칠사를 쓰는데 여기 보조로 식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일간인데 이렇게 인성 살인상생으로 왕성한 일간이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되는 면서도 또 칠사를 간접적으로 재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구조이니까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주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식상을 보조로 대하고 있으면 운에서 신앙한 인수의 방향을 기뻐하고 그렇죠. 식상으로 설계되니까는 인성이 신앙한 방향, 인성이 신앙한 방향이니까 인성운이나 지지의 관살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일간을 왕성하게 해야 식상으로 나가는 것이 길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식상 또한 아름답다. 그러니까 식상운을 또 만나도 아름다운 거죠. 살인상생으로 일간이 왕성해서 식상을 쓰고 있으니 이 식상 자체가 상신인데 식상운을 만났다는 것은 곧 상신운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관을 만나고 재성을 만나면 모두 불길하다. 자, 정관을 만나면 여기서는 관사론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성격이라 하더라도 관사론잡이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을 만나게 되면 이 식상이 설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신생재를 하죠. 그 살도 제하지도 않고 식신생재 해가지고 식신생재 하니까 제극인도 할 수 있고 식신생재에서 제극인도 할 수 있고 재생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청간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양이기 때문에 청간 대 청간으로도 작용하지만 청간 대 지지로도 다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지로 오는 것은 지지 대 지지끼리만 작용을 하죠. 지지 대 지지끼리만. 그런데 지지 대 청간까지도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지지에서 삼합으로 연결되는 거. 그렇죠? 삼합으로 연결되면 지지 대 지지도 되지만 청간으로까지 이게 이제는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토는 충이 되면 동해에서 지지 대 지지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서 청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는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편인격에서 칠사를 쓰면 인수봉살로 성격된 것인데 인수봉살은 월령이 편인이고 청간으로 칠살이 투간된 경우이다. 이때 식상운은 칠살을 제화하니 기뻐하는 운이다. 그리고 또한 살인상생으로 왕성한 일간을 식상으로 설계시켜서 균형이 잡혀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칠살이 투간되고 식신의 제함을 받는 사주라면 일간이 이제 약하니까 인성으로 향하는 운이 유리하지만 재성이 근으로 왕성해지는 운은 지지로 오는 재성운은 이 소리죠. 그렇게 되면 제극인과 재생살로 매우 흉하다. 그리고 편인격에서 칠사를 쓰는데 식상을 대하고 있으면 일간이 약해지므로 일간을 돕는 운을 만나면 식상의 설화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정관운을 만나면 간살혼잡이 되거나 성간경관이 되니 좋지 않고 재성을 만나면 제극인이 되고 재생살로 매우 흉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년생 정인격이고 7살과 식상을 겸한 사주예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여자 이대운이고요. 자, 신미, 경자, 갑술, 경호,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인격이에요. 자, 정인격이 관살혼잡으로 되어 있는 사주네요. 그렇죠? 정인격이 관살혼잡으로 되어 있는 사주인데 이게 오술이 됐어요. 오술. 그래서 인오술 삼합에서 반합으로 오술이 회합을 하니 오화가 지지이지만 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천간에 관여해요. 그래서 이 오화 상관이 칠사를 상관 가살하기도 하고 또 이 상관이 상관경관으로 이 정관을 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관경관으로 이걸 제해버리면 칠살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관살혼잡은 아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오화가 가살을 하면 칠살이 이제 어느 정도 재화가 된 거이기 때문에 가살도 하고 상관경관도 했기 때문에 이 오화가 이 사주에서는 오중의 정화가 상신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보면은 자,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천간으로 간살이 드러나서 일단은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되는데 일지와 시지 오화가 회합하여 오화 상관이 관살을 제화하여 그러니까 칠살이나 정관을 제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이다. 제화된 것으로서 쓰는 사주이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인수격에 칠살을 쓰면 운에서 식상을 기뻐하고 자, 일간이 왕한 방향으로 가면 또한 아름다운 터전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주가 두 번째 대운부터 다섯 번째 대운 초까지 일간이 왕한 방향으로 대운에서 흘렀고요. 다섯 번째 대운 중반부터 62대운까지는 식상대운으로 흐르니까 오히려 이 사주의 격보다는 대운에 의해서 그 사주 격이 더 커졌다. 그래서 사주보다 대운이 유리한 그런 사주이다. 그래서 그러나 원문에서 정관을 만나고 재성을 만나면 모두 불길하다고 했으니 72대운부터는 재성과 관산운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니 이때는 좀 불리한 운이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 우재, 운이, 겁지, 그 다음에 관인, 역형, 재향, 직기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수격이 재운을 만나면은 우는 겁재를 기뻐한다. 그렇죠? 인수격이 재성을 만났다는 것은 무거운 인성이 재성으로 성격이 된 건데 이때는 운에서 비겁을 만나서 이건 저는 무거운 인성이라 하더라도 재성이 강할 때는 이 비겁을 만나서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운에서는 비겁운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관인은 역시 형통하다. 그래서 인성격의 재성을 우는 이제 인성운으로 가거나 재성을 쓰고 있으니까 인성이 왕해야 되니까 인성운이나 또는 관성운을 만나게 되면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통관이 되니까 관인운이 이제 형통하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재성을 쓰고 있는데 또 재의 고향을 만나게 되면 그건 꺼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이 강해지면 이때는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운으로 재성의 뿌리가 돼가지고 재운으로 향하면은 이것은 꺼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자, 인수격이 왕성하면 가벼운 재성으로 성격이 되는데 재성이 무거우면 비겁으로 인성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수격이 재성을 쓰는 격은 운에서 비겁이 지지로 오면 왕성한 일간이 재성을 제화하니 인성이 보호되어 좋고 또 정관운은 재성을 설화하고 인성을 생화하니 관인상생으로 통관되어 형통하지만
지지로 오는 재성운은 가벼운 재성이 왕성해지니 제극인으로 인수를 파극하여 꺼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예문을 살펴보면 58년생 대학교 교수고 정년퇴직을 한 사주예요. 남자 6대 운이고요. 무술, 기미, 경자, 갑신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미월에 출생했는데 이거는 해묘미 삼합도 없고 봉기가 투간했고 그 다음에 인성 혼잡으로 연주 월주가 다 토로서 인성이 이렇게 왕한 거죠. 인성이 왕한데 재성이 이렇게 가벼운 재성이죠. 지지에 로강지가 없이 가벼운 재성이 이렇게 갑기합으로 이렇게 혼잡한 인성을 합으로 묶고 재화시켜서 이거 편인격이 맑아져 가지고 인성격이 변해서 편인격으로 성격이 됐어요. 재성에 의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일지에 자수가 신자진 삼합이 되어서 이것이 수생목으로다가 상관생제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는 인성이 가벼운 인성이 아니고 좀 무거운 인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성이 기토하고 이렇게 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왕성하더라도 묶였기 때문에 인성격에는 무리가 없어서 그래도 대학 교수로 정년까지 간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이 풀리거나 또 다시 재성운이 지지로 오거나 운에서 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해설을 보면 자, 경금일간이 일간이 미월에 출생하고 봉기가 투관되어 정인격인데 인성이 혼잡으로 퇴과하니 시간의 간목 편제를 쓰는데 일지 자수상관이 신자로 회합하여 재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정인격은 갑기합으로 묶이고 무토 편인이 맑아져서 인하식으로 성격된 사주이다. 그래서 6대운과 16대운은 비겁대운으로 좋았고 26대운과 56대운까지 식상대운으로 흘러서 교수로 무난히 정년퇴직을 한 사주이다. 라고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